자, 오늘 저녁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금요일이네요, 그죠? 네, 일주일 동안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예, 어서 들어오세요. 네. 자, 일단 오늘 이제 어제죠? 어제 미국 증시가 좀 하락을 해서 요즘에 들었다 놨다 아주 하루는 오르고 하루는 떨어지고, 그래서 오늘 우리나라 증시도 마이너스 1% 정도 하락 마감을 했는데 뭐 괜찮았습니다. 왜냐면 오늘은 대형주 위주로 빠지고 중소형주들은 별로 안 빠졌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덜 빠졌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괜찮게 잘 끝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지금 지수 잠깐 확인만 시켜드리고,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AI 관련주들이 오르는 거는 또 오르는 게 있는데 아무튼 전반적으로 떨어지고 있죠. 그래서 AI 쪽이 좀 눌리면서 덕분에 다른 테마주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런 것들을 설명을 드리려고 저녁 방송 제목에다가 뭐 순환매 원리를 넓게, 폭넓게 활용하는 투자 전략이라고 써놨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저 얘기는 뭐 길게 하지는 않을 거고요. 저걸 토대로 해서 돈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쭉 보여드리려고 종목 얘기도 좀 많이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되겠어요. 잠깐만요. 유튜브 쪽에 목소리 들리시면 1번 찍어주세요. 안 들리시나요? 유튜브 쪽에 잠깐만요. 좀 안 들리는 것 같다. 잠깐만요. 네, 유튜브 쪽에 목소리 잘 들리시면 1번 찍어주세요. 네, 한쪽에 안 나왔던 것 같은데요. 이쪽에 아무도 1번을 안 찍으시네. 한쪽에서. 네, 들리시죠? 예, 됐네요. 예, 자, 예, 어서 들어오세요. 네. 주말을 잘 보내셔야죠, 그죠? 네, 금요일 날은 그래서 항상 주식 투자하실 때 좀 주의하셔야 되는 게, 금요일 날은 무리하게 베팅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주말에 편히쉴 수가 없기 때문에 금요일 날은 아무튼 잘 마무리를 해놓고 월요일을 대비하는 거죠. 그렇죠? 네. 자, 일단 보실게요. 지금 지수는 어제 미국 증시가 하락을 좀 했어요. CPI는 잘 넘어갔는데 요거는 뭐 PPI가 안 좋다 그러면서 그 생산자 물가 지수인데, 그래 아무튼 저기 뭐예요? 여기가 15일 날이죠. 그러니까 15일 날은 수요일인데 수요일 날은 상승 마감했고 어제는 좀 떨어졌고, 그렇죠? 네. 어제 나스닥 지수가 마이너스 1.7% 하락 마감했는데 지금 뭐 크게 급락하는 건 아니고요. 앞으로 좀 돌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나스닥 지수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추가로 상승이 나와서 여기까지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조금만 누른 다음에 횡보할 수도 있고, 아니면 조금 과하게 누를 수도 있어요. 그거는 못 맞춰요. 있는 그대로 얘기해 드릴게요. 못 맞힌다고 이거는. 왜냐면 3월 달에 금리 인상이 있는데 시장을 이렇게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공포 분위기를 얼마나 더 조성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이게 이 세 방향 중에 어디로 갈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하시면 되는데, 중요한 건 이러거나 저러거나 테마주는 갈 거니까 지금 이제 종목들, 개별 종목들 이쪽에 신경을 좀 많이 쓰시고, 그 다음에 그 테마주들이 뭐 이렇게 각자 무슨 산발적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이제 흐름이 있거든요. 그래서 움직이는 흐름이 있는데 그걸 이제 우리가 보통 순환매라고 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이해를 하고 계시면 도움들이 좀 많이 되실 거예요. 자, 그래서 어제 아무튼 미국 지수가 좀 하락을 했는데 우리나라가 뭐 더 많이 빠지거나 그런 건 없고요. 그냥 아침에 코스피 지수 시초가 근처에서 끝났어요. 장중에 좀 올라오다가 좀 떨어진 거고 크게 빠진 거 없습니다. 코스닥도 마이너스 1.1%에서 끝났는데 그냥 시초가 정도에서 끝났어요. 그러니까 조용히 잘 끝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별 문제가 없었죠. 지금 오늘 외국인 기관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봐도 특별하게 뭐 설명드릴 건 없어요. 그냥 잘 끝났습니다. 우리나라도 옆으로 지금 횡보하고 있죠. 자, 여기에서 이제 그냥 바로 테마주 얘기로 넘어가 볼게요. 그 전에 아까 그 얘기 들었구나. 대형주 위주로 하락을 했다 했는데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약간 대형주 위주로 좀 빠졌어요. 그러니까 대신에 중소형주가 상대적으로 안전했던 건데, 보면 이렇죠. 코스피 쪽에 여기 보시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좀 빠진 게 많아요. 크게 올라간 거는 뭐 하나금융지주 4%, 요거 빼고는 올라간 게 거의 없고, 삼성전자 마이너스 1.7, LG에너지솔루션 거의 3% 가까이 빠졌고,
LG화학도 3.9, 삼성 SDI 4% 이런 식으로. 네. 그 다음에 코스닥도 보시면은 어제는 대형주 위주로 올라갔죠. 근데 오늘은 대형주 위주로 좀 빠졌어요. 여기 보면은 최근에 잘 나가던 에코프로 마이너스 7%, 시가총액 3위거든요. 4위. 그 다음에 3위인 LNF도 5% 이런 식으로 빠졌죠. 이게 옛날에는 시가총액 여기 상위 종목들이 대부분 뭐였냐면 바이오주였어요. 거의 다 바이오주. 한때는 게임주기도 했었고요.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뭐 바이오주가 있긴 있지만 옛날에 진짜 거의 다 바이오주였던 적도 있었어요. 네. 바이오주는 늘 말씀드리지만 재미가 없어요. 원래 지금은. 원래 코로나 터지기 전에도 사실 끝난 거였었거든요. 그때. 근데 코로나 터지는 바람에 특수를 한 번 더 누렸죠. 코로나 때 얼마나 돈 많이 벌었습니까? 바이오주들. 그러면 좀 쉬어야죠. 그러니까 바이오주들은 지금은 그렇게 개별 종목들이 좀 개별적으로 호재가 있어서 급등하는 경우는 뭐 자주 있을 수는 있어도 전체 무리지어서 올라갈 가능성은 좀 낮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바이오주 사랑하시는 분들 참고하세요. 네. 뭐 낙폭과대 심하니까 올라오지 않겠느냐, 뭐 그럴 수는 있겠지만, 네. 그래도 그죠? 네. 잠깐 가고 마는 거보다는 그죠? 오랫동안 멀리 가는 거 그런 게 낫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크게 보면은 바이오주는 지금 아닙니다. 이것도 순환매의 한 맥락인데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이렇게 보시고, 그리고 자, 바로 이제 순환매 얘기로 넘어가 볼까요? 순환매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순환매, 그죠? 뭐 선순환, 악순환 이런 것도 있는데, 순환매가 이렇게 종목들이 지금 돈단 얘기인데, 돈이 이제 이렇게 돈단 얘기죠, 한마디로. 그죠? 근데 이 순환매라는 게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게 좁은 의미의 순환매도 있고 좀 폭넓게 큰 의미의 넓은 의미의 순환매도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좁은 의미의 순환매는 이런 거예요. 잠깐만요. 좁은 의미의 순환매는 뭐 이런 거죠. 그냥 단순하게 대장주 가면 뒤에 뭐가 가요? 후발주자 가죠. 이게 좁은 의미의 순환매예요. 평상시 이런 얘기 저도 많이 해드렸는데, 이거 아니면은 뭐 이런 거요? 대형주 가고 중형주 가고 그 다음에 소형주 가고 그 다음에 뭐가요? 동전주 가고 그 다음에 같이 가는 게 잡주, 뭐 이런 부실주 이런 거 가거든요. 아니면 이런 경우도 있죠. 뭐 대형주 장세에서 중소형주 장세로 넘어갈 때, 중소형 또는 테마주 장세로 넘어갈 때 이 사이에 뭐가 가요? 우선주 장세가 열릴 때도 있어요. 거꾸로 중소형 테마주 장세에서 일로 넘어갈 때 그때도 우선주가 갈 때도 있고, 우선주가 가기가 좀 뭐하다 싶으면 이제 품절주 위주로 가는 경우도 있고, 뭐 그것도 뭐하다 싶으면은 아니다. 뭐하다 싶으면이 아니라 여기서 우선주가 가거든요. 근데 우선주가 가면은 뒤에 뭐가 가냐면 품절주가 같이 가요. 그 다음에 이제 스펙주가 같이 가는 거예요. 이것도 나름대로 순환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막 계속 굴러가요. 계속 굴러간다. 제가 오늘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최근에 많이 급등했던 AI 테마주들이 지금 막 뭐 좀 그렇거든요. 막 하락을 하니까 개인들이 드디어 끝났다, 이제 코스닥은 끝났다 세상 다 끝난 것처럼 막 얘기하거나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던데, 그래서 잔머리를 이제 쓰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혼자서 이렇게 잔머리 쓰시면 되는데 꼭 주변 사람들 같이 힘들게 하더라고요. 네. 아무튼 이제 여기 보시면 좁은 의미의 순환매, 이게 좁은 의미의 순환매예요. 그 넓은 의미의 순환매는 뭐냐?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넓은 의미의 순환매는 오늘은 그냥 편안하게 들으세요. 네. 넓은 의미의 순환매, 뭐 이런 거죠. A라는 테마가 있어요. 또는 업종도 되고, 네. 뭐 전기전자 업종, 뭐 자동차, 아니면 뭐 조선, 이런 식으로요. 게임 업종 이런 식으로. 네. A라는 테마는 업종이 있으면 이게 가요.
그러면 뭐냐면 아까는 예를 들어서 뭐 좁은 의미의 순환매는 레인보우 로봇 테마주 중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가요. 그게 가니까 뒤에 누가 가요? 유일 로보틱스, 뭐 휴림 로봇, 유진 로봇도 가고 그 다음에 뭐 옛날에 로보티즈, 로보스타 이런 거 막 가거든요. 그러다가 또 다른 게 가르죠. 그게 이제 종목만 얘기하는 게 어떻게 보면 좁은 의미의 순환매고 로봇 테마가 갔어요. 가다가 과열됐어요. 근데 보니까 그 안에서 이제 갈만한 게 다 갔어요. 로봇 테마주가 선발주자건 후발주자건 뭐 다 갔어요. 더 이상 갈 게 없네요. A라고 하지 말고 로봇 테마라고 가다가 이제 보니까 비슷한 게 로봇도 그것도 사람을 흉내내서 만든 거니까 그렇죠? 사람을 흉내내서 만든 거니까 거기에다가 뇌나 생각하는 뭐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AI잖아요. AI 테마가 가는 거죠. 요번에 지능형 로봇 그러면서 그렇게 가대요. 네. 그 AI가 갔는데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챗 GPT라는 걸 막 해요. 제가 보기엔 자꾸 홍보하는 것 같더라고요. 막 그러니까 갑자기 뭐 네이버에서도 한다 그러고 그죠? 네. 구글에서도 한다 그러고 KT에서도 있다 그러고 나중에 하다 보니까 뭐 저기 어디에요? 중국의 알리바바 뭐 기타 등등등 쭈루룩 나오잖아요. 다 한데 SK텔레콤도 하고 네. 다 있다는 거예요. 카카오도 뭐 한다 그러고 네. 이해되시죠? 이렇게 쭉 가니까 이 안에도 이제 좁은 의미의 선발주자, 후발주자가 있겠죠. 그러니까 다 돌았어요. 가다가 이제 더 이상 안 되겠으니까 AI 관련 회사 지분 투자한 창투사가 가네 이제. 창투사 지금도 움직이는 거 아세요? 오늘도 갔어요. 린드먼 아시아 뭐 이런 거, 미래에셋 벤처 투자. 계속 가는 거예요 지금. 지분 갖고 있는 회사들. 나중에 뭐도 간다고요? 비슷한 게 뭐예요? 메타버스, NFT, 대체 불가 토큰. 그 대체 불가 토큰이 가기 전에 뭐가 왔어요? STO. 이게 뭐예요? 증권형 토큰 그거 아니에요? STO. 이게 가네요. 이 친구들은 다 뭐예요? 블록체인. 블록체인은 뭐예요? 비트코인. 비트코인 관련주 최근에 급등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이쪽이 막 가니까 잘 가는 건 좋은데 앞으로 보안이 걱정이네. 그러니까 보안 테마주가 막 가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게 뭐예요? 이게 넓은 의미의 순환매인 거예요. 이해가 되셨으면 7번 한번 찍으시고. 네. 뭐 어렵나요? 어렵진 않죠? 네. 이게 넓은 의미의 순환매인 거죠. 그럼 이거보다 더 넓게 해석을 해볼까요? 오늘은 저기 그냥 편안하게 듣고 잊어버리지만 마세요. 더 넓은 의미의 순환매는 뭐겠어요? 자꾸 넓히면 돼요. 그럼 이 전체가 뭐예요? IT 또는 4차 산업 이라고 하면 되지 않겠어요? 4차 산업 할 때 이걸 육성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돈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창투자들이 그래서 가는 거예요. 자, IT, 4차 산업. 자, 이해되셨죠? 그러면 이거와 정반대되는 테마가 또 있을 거 아니야. 자, 이렇게 이제 길이 있어요. 동네가 나눠져 있는 거예요. 강남, 강북 뭐 이런 것처럼. 네. 강이 이쪽에 있는데 왼쪽에 IT, 4차 산업, 기술, 아니 바이오 뭐 이런 게 있겠죠. 네. 반대 여기 강이 흐르고 있어요. 이제. 반대편은 누가 있겠어요? 정반대 뭐겠어요? 쉽게 얘기해서 굴뚝, 제조업, 전통 제조업, 네. 경기 민감주, 대충 이런 것들이 있겠죠. 기타 등등등등등. 건설, 뭐 조선 이런 것들. 그냥 이쪽에서 이제 자기들끼리 그러니까 이 IT 내에서 자기들끼리 반도체 빼놨구나. 반도체도 있겠죠. 네. 반도체는 이쪽 제조업이기도 하지만 보통 이쪽이랑 친하죠. 근데 뭐 이 안에서 막 자기들끼리 도는 거예요. IT 내에서 선발주자, 후발주자 막 돌고. 4차 산업도 뭐 한두 개인가요? 이 안에 아까 얘기했지만 로봇도 있고 인공지능도 있고 뭐 그죠? 네. 여러 가지 있잖아요. 뭐 보안 인증 뭐 기타 등등등 뭐 핀테크도 있고 뭐 많습니다.
너무 넓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또 그 안에서끼리 또 선발주 후발주 나뉘고 이 안에 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바이오는 지금 힘이 없고 아까 약간 막 뭐 그러다 보니까 게임주도 가잖아요. 제가 그 순서를 거의 다 알고 있잖아요, 그죠? 네. 요즘에 진짜 돈만 많았으면 좋겠어요, 돈만. 제가 아니라 우리 회원들 다 사버리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그게 문제지. 근데 이제 이쪽에 다 갔어요. 그럼 뭐 어떻게 됐겠어요? 이쪽은 엄청나게 지금 부풀어 이제 뭐 이렇게 부풀어 있겠죠. 항상 주식시장은 밸런스를 맞추려고 하거든요. 평균을 맞추려고 해요. 평균의 합, 그죠? 네. 그 이쪽이 너무 이렇게 부풀어 올랐어요. 그러면 이쪽은 삼투압 현상 같은 거예요. 농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맞죠? 이런 거 틀리면 안 되는데, 그죠? 삼투압 현상처럼 농도가 낮은 곳에서 저기 한 곳으로, 낮은 곳으로, 높은 곳에 낮은 곳으로, 네. 그런 식으로 이동하는 거 아닙니까? 그 이제 여기 있는 돈들이 과열됐으니까 여기에 이제 그 처음에는 개미들이 없었겠죠. 근데 이제 여기에 이제 개미들이 바글바글한 거예요. 땅바닥에다가 입에서 그 이렇게 먹고 있던 설탕이란다 사탕 한번 떨어뜨려 보세요. 개미가 그냥 엄청나게 달려들어요. 이 개미가 도대체 어디 있었는지. 예전에 이제 캠핑을 갔는데 저희 애들이 아주 어렸을 때 그냥 그 아무것도 없는 그런 막 캠핑장도 아니에요. 막 그냥 시골 막 그냥 그 개활지에서 화장실이 가고 싶다네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해요? 그냥 풀숲에서 끈가를 했죠. 그랬더니 세상에 순식간에 파리가 몰려드는데 깜짝 놀랐어요. 아니 도대체 이놈의 파리들은 어디서 나타난 거야? 그러면서. 그래 이제 개미들하고 이제 급동주 그 상따하는 그 파리 아저씨들이 막 모여들어요. 상따하는 사람들 저는 파리라고 그래요.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정신없어. 정신없어요. 쫓아도 또 오고 쫓아도 또 오고 막. 그래 어떻게 되겠어요? 돈이 빠져나가요. 어디로? 길 건너서 강 건너서 이쪽으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게 넓은 의미의 순환매입니다. 여기는 상대적으로 저평가겠죠. 그걸 저번에 시소의 비율을 들어서 설명을 드렸던 거예요. 시소에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그죠? 네. 그럼 보세요. 이제 종목을 볼까요? 항상 이런 식으로 돈이 돌고 도는데 항상 사람들은 끝났대요. 도대체 뭐가 끝났다는 거예요. 맨날 끝났대. 제가 왜 답답해하는지 아시겠죠? 맨날 끝났대. 네. 그 사람들이 주로 하는 게 뭐냐면 조정을 맨날 피해 다니려고 그래요. 근데 조정은 아무리 피하려고 해도 못 피해요.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거든요, 이 동네는. 그죠? 네. 보시면 AI 관련주 중에 셀바스 AI는 지금 또 올라갔죠. 네. 근데 잘 하셔야 되는 게 셀바스 AI는 힘 좋게 오늘 또 올라갔거든요. 솔트룩스도 들었다 놨는데 솔트룩스는 어제 얘기 드렸죠. 왜? 이거에 상응하는 양봉이 나와서 21선 위로 올라가면 살아날 수도 있다고. 그런데 더 최악이 나왔어요. 이것도 문제인데 이게 더 문제예요. 거래가 몇 배야 이거? 거의 한 3배는 좀 안 되는 것 같은데 3배 좀 안 되게 터졌고 2배도 아니고 3배 가까이 터졌어요. 그리고 윗꼬리 달고 이렇게 해놨어요. 21선도 못 올리고. 이거 빨리 21선을 안 올라가면 이거 나중에 문제 커집니다. 이거. 끝났다라고 단정을 못 하겠는데 조심해야 돼요. 근데 AI 관련주 중에서 지금 셀바스 AI랑 솔트룩스 2개만 이러고 있고요. 뭐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좋아요. 이것도 끝났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으니까. 근데 얘네들만 조금 이러고 있고요. 나머지들은 나가 떨어져 있거든요 지금. 브리지텍 이런 거. 이게 좋은 캔들로 보이세요? 되게 안 좋은 캔들이에요. 이따 얘기 드릴게요. 네. 이게 순환매 얘기 다 끝나고. 근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누르죠. 지금 고점 대비 이게 9,000원인데 대충 지금 7,100원이니까 한 20% 떨어졌잖아요. 대충. 솔트룩스도 고점 대비 고점이 3만원이고 현재 가격이 23,000원이니까 여기다 20% 정도 떨어졌네요. 음봉 하나 더 맞으면 이제 30% 넘어갈 거고. 그 다음에 아까 뭐 메타버스 관련주들도 좀 많이 빠졌어요. 웨이버스 2,600원 이거 후발주자거든요. 2,600원이었는데 거의 2,700원이네요. 2,000원이에요. 얼마 빠졌죠? 대충 계산하세요. 20%. 우리는 지금 수학학원에 온 게 아니기 때문에 계산은 대충 하는 겁니다. XM 고점 6,000원 지금 4,800원 대충 20%.
그렇죠? 거의 비싸게 떨어졌죠. 그죠? 네오 팩트 올라가다 말았는데 2,000원에서 지금 1,500원 20% 비싸죠. C랩 고점 31,000원 지금 21,000원 이건 30%. 유엔젤 7,600원 현재 5,500원 2,000원 빠졌으니까 대충 20% 30%좀 안되겠네요. 자 이렇게 빠졌죠. 이쪽이 빠지니까 우르르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코스닥에서 투명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이 얘기를 오늘 또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테마주 안 끝났어요. 코스닥 장세 안 끝났는데 막 끝났다 그러는 거예요. 누가요? 촉새들이 소나무가 뭔지도 모른다니까요. 데이터 솔루션 고점 1,400원 여기 8,000원이죠 대충. 그럼 이것도 20% 빠졌네요. 끝났어요? 끝난 건 아니에요. 그런데 끝난 건 아닌데 너무 과열됐으니까 쉬어야 될 거 아니에요. 쉬어야죠. 그렇죠? 네. 지금 우두머리 두 개가 막 붕붕 떠 있긴 한데 이 두 개 그죠? 호난 테크놀로지도 윗골에 달아놨죠. 네. 떠 있기는 한데 자기들끼리만 이러고 있는 거예요. 오늘은 한두 개만. 네. 나머지들은 힘을 못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거 못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쪽이 못 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유니온 우리방 보유 종목인데 상한가 같거든요. 세력들이 작년에 가려고 다 만들어 놨었어요. 근데 안 갔어요. 왜 안 갔어요? 작년에 뭐 다 박살내 놨잖아요. 금리 인상 뭐 그래가지고 지금 박살내 놨죠. 그래서 최근에 보시면 3개월 넘게 거래가 하나도 없어요. 보이세요? 거래 하나도 없죠. 주가를 들었다 놨다는 게 있나요? 하나도 없죠. 근데 오늘 상한가 갔어요. 거래가 터지면서 상한가 갔어요. 앞에 있는 거 진공청소기로 막 빨아들이듯이 먼지 빨아들이듯이 막 빨아들이면서 하루 종일 들어가지고 상한가 갔어요. 이유가 뭐냐면 예 어서 오세요. 네. 중국에서 이제 미국이 자꾸 중국을 제재를 하니까 중국도 히토류를 뭐 수출 금지 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상한가 갔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방 보유 종목인데 여기 회원들 문자 보내들 잘 들으세요. 여기에서는 지금보다 한 100배 정도는 더 센 재료가 나왔거든요. 이게 뭐였는데요? 중국이 대만 공격한다고 중국이 대만 침공설이 있었어요. 그때 그래서 미국 하원 의장 그 사람이 대만 방문하고 난리도 아니었거든요. 대만에다 미국이 무기 판다고 그러고 막 그 앞에 막 맨날 중국이 군사훈련하고 대만 앞바다에다 맨날 미사일 쏘고 막 그랬어요. 근데 그때도 안 갔거든요. 보면 거래량이 있죠. 들었다 놨다. 세력이 매집을 해놨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못 갔어요. 왜? 하도 난리를 지기니까. 금리 인상한다고. 최근에 3개월 동안 아무것도 없었고 주가도 움직인 게 없었는데 상한가 가죠. 뭐겠어요. 거기서 매집이 돼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무 무리 없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대신에 다 먹어가면서 초대량 거래량은 아니에요. 여기 있는 것만 먹어치운 거예요. 이 일대에 있는 걸 싹 다. 매집이 돼 있으니까 준비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이때보다 오히려 재료가 약한 건데도 상한가 간 거예요. 왜 그러고 있어요? 돈이 AI에서 빠져나오니까 이쪽이 가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가는 거라니까요. AI 쪽이 많이 갔으니 저희가 좀 눌러줘야 다른 데가 가는 거예요. 풍선 생각하시면 돼요. 풍선. 물풍선. 한쪽을 누르면은 반대편이 이렇게 더 이렇게 커지죠? 부풀잖아요. 그죠? 네, 그런 거예요. 이쪽이 이제 너무 이제 부풀어져 있으니까 거기를 꾹 누르니까 그게 이제 반대편으로 가고 다른 쪽으로. 네. 그게 순환매라고 생각하죠. 주식시장에 있는 돈은 어디 안 빠져나가요. 어디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계속 돌아요. 개인들만 맨날 돈을 넣었다 뺐다 하는 거지 세력들은 거의 그냥 계속 돌리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거랑 같이 올라간 게 유니온 머티리얼, 세노텍, 동국 RNS 기타 등등등이 있죠. 제 방송 뒤에 하시는 그 김 실장님이 여기 뭐 히토류 수혜주 뭐 브리핑 한다고 하시니까 제 방송 끝나고 나서 관심 있으신 분들 들으세요. 치고 올라갔거든요. 뭐겠어요? 유니온이 옛날에 미중무역 전쟁 터졌을 때 대장이었어요. 여기서 상한가 나오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 다음에 미국이 중국 반도체 견제하고 화웨이 막 그때 때려잡을 때 그때 뭐 날라다녔어요. 그때. 세상에 이 멀쩡한 종목이 매년 상한가 한 1년에 한 두세 개 이상 나왔거든요. 네. 작년에는 중국이 대만 침공한다는 지금까지 나왔는데
이랬다니까요. 흰못 쓰고. 근데 이제 가는 거예요. 누구 덕분에? AI가 눌리니까. 이해가십니까? 그럼 이것만 갖겠어요? 보면은 이제 누가 갔냐면, 잠깐만요. 이런 것도 가져요. 철강주 뜬금없이 그죠? 철강주 7%. 경제가 망한다면서 철강주는 왜 갈까요? 경제가 망한다는데 이걸 그냥 순수하게 그냥 차트를 이렇게 그으면 이렇게 그으면 되거든요. 하락 추세죠. 만약에 여기 뚫고 나오면 어떻게 하실래요? 조정 끝났다는 소리인데 이렇게 슬슬 올려요. 이것만 올린 게 아니라 뭐 세아베 스틸 이런 식으로. 제가 자꾸 이런 쪽 얘기하죠. 집 짓는 쪽. 사람들 부동산 미분양 이런 것 때문에 다 망한다고 하지만 아니라니까요. 오늘 뭐 다른 재료가 있어서 급등한 걸로 지금 나오고 있는 IS 동전 뽑아을 했어요. 물론 다른 재료도 있어요. 근데 건설 쪽이에요. 대원 그래도 건설 회사인데 뽑았죠. 뒤로 후퇴하긴 했지만 이런 식으로 종목들이 자꾸 들썩들썩 거려요. 뭐가요? 반대편에 있는 것들이. 근데 지금 메타버스 관련주 중에 MP 이런 거 보면은 갖다 집어 던져요 누가. 중간에 이게 되게 나쁜 게 뭐냐면 떨어질 때는요 캔들이 주가가 떨어질 때는 처음에는 강하고 점점점 약해져야 돼요. 이렇게 떨어지면서 거래량도 줄어들어야 정상이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봉 길이가 길어지면서 떨어져요. 거래도 되게 강하고. 이거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예요. 회사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거는 나쁜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낮에 이 영상 분석하는 거 따로 만들어 놨거든요. 회원들 강의할 때. 네, 이따 방송 끝나면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차트 이상하죠? 이상하다 1번 찍어보세요. 그러고 보니까 떨어지는 게 좀 과한 것 같은데요? 이상하다 1번 찍어보세요. 이상해요? 확실히 이상한 거 맞아요? 잠깐만요. 이상하죠? 그럴 때는 항상 신용을 켜보셔야 돼요. 뭐를요? 신용. 이상하다 이거. 왜냐면 잘 가고 있었거든요. 거래도 좋고 뭐 잘 가고 있었어요. 거래량이 좀 많이 나오긴 했거든요. 그래서 좀 저번에 한번 이거 과열됐다고 얘기했었죠, 그죠? 네. 근데 이상하게 떨어지잖아요. 그럴 때는 항상 신용을 켜보세요. 이해가세요? 이해갔다. 자, 7번 찍으시고. 아니면 유튜브 저기 좋아요 좀 많이 눌러주세요. 좋아요는 꼭 얘기를 해야 눌러주시더라고. 또 반발 심리로 또 싫어요 누르지 마시고 또 가끔씩 막 그런 분들이 있어요. 재밌다고 막. 이상하잖아요. 신용이 미친듯이 올라가고 있지. 어디서? 고점에서. 자, 오늘 비싼 차트가 하나 있거든요. 누구? 캐리소프트. 자, 어때요? 아니, 그 전에 잘 가고 있었잖아요. 자박자박, 그죠? 네, 잘 가고 있다가 최근 이상하게 떨어지죠. 누구 걷어요? 이 철천지 왼수. 저는 공산당 다음으로 여기서 신용 쓰는 사람들이 제일 싫어요. 아니, 써줄 거면 여기서 밑에서 좀 써주든가 올라오게. 신용을 질러서라도 주가를 좀 이렇게 부양을 해주면 제가 추천한 종목은 아니지만 고맙게 생각해요. 근데 왜 여기서 뒤늦게 들어와서 여기서 쓰냐 이거예요. 도둑놈 싶어지 이거는. 처음부터 그죠? 이거 누가 신용을 써서 올린 것 같거든요. 실제로 잘 올라왔어요. 이 사람은 그래도 주가라도 올려줬죠. 여기서 신용 쓴 사람들은. 근데 이건 아니잖아요. 나중에 고생 하나도 안 하고 여기가 얼마예요? 4,000원대에서 만원까지 온 주식을 날로 먹겠다고 들어온 거 아니에요. 금방 또 갈까봐 신용 쓴 사람들. 배려 났어요 지금. 이상하다 싶으면 신용을 한번 켜보시면 돼요. 이상하다. 네. 말 나온 김에 코스닥 인버스. 네. 지금 신용이 줄어들고 있어요. 난 솔직히 여기 인버스에 신용 좀 더 늘어났으면 좋겠어요. 지수 안 떨어지게. 아셨죠? 이상하다 싶으면 신용을 보시는 거예요. 한번 주말에 심심하시면 쭉 돌려보세요. 네.
여기까지 하고 신용은 그만 보죠. 오늘 신용 얘기할 게 아니니까. 네. 그래서 이제 넓은 의미의 순환매가 뭔지 아시겠죠? AI 관련주들이 올라간 게 거기서 올라가다 좀 떨어지는 게 좋은 거다 나쁜 거다 좋은 거예요. 그래야지 골고루 갈 거 아니에요. 응? 골고루. 그리고 아까 종목을 좀 세부적으로 얘기해 드릴게요. 아까 브릿지텍 낮에도 했던 얘기인데 여기서 짧게 해드릴게요. 브릿지텍이 아까 차트 이것도 인공지능으로 올라왔지 않습니까? 챗봇 그죠? 언뜻 보면 21선에서 지지 잘 나오고 올라왔다 내려온 것 같죠? 이게 별로 좋은 캔들이 아니에요. 앞으로 이제 세력이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이게 추가 상승이 나올 수도 있긴 한데 오늘 하루만 놓고 보면 좋은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따 이것도 영상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이게 올라갈 때는 여기 보이시죠? 올라갈 때 거래도 많고 그랬는데 올라갈 때는 분차트가 이렇게 나와요. 계단 형식으로 나오거든요. 실제로. 근데 이거 지금 어떠냐면 떨어질 때 있잖아요. 오늘 이제 급등을 하긴 했는데 분차트가 이렇게 만들어진 게 아니라 일봉 차트뿐만 아니라 분차트도 그렇게 생겼어요. 근데 분차트를 보면 들었다 바로 빼버려요. 뭐냐면 분차트를 보여드릴게요. 자, 브릿지텍인데 처음에 AI 챗본 얘기 나와서 올라갔죠. 자, 거래가 들어와서 분차트를 보면 이렇게 올리고 횡보시키죠. 그 다음에 거래가 또 나오니까 들어서 횡보시키고 거래 또 나오고 들어서 횡보. 계속 이런 패턴이잖아요. 마지막 2월 8일 쭉 그죠. 근데 지금 뭐 하는 줄 아세요? 바뀌었어요.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아. 계단식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마지막 여기 있죠, 여기. 네. 여기를 돌파를 못하고 바로 빼버립니다. 네. 그러니까 이때는 뭐냐면 채공 공중에 이제 떠 있는 시간, 즉 채공 시간이 긴 거예요. 붕 떠서 안 내려오고 있다가 돈 들어오니까 또 가고 이런 식으로. 근데 지금은 순간적으로 한번 올렸다가 바로 떨어져요. 이게 30분 봉인데 사실은 5분봉으로 보면 상승한 시간이 한 10분, 10분, 15분? 캔들 3개니까. 그리고 바로 무너져요. 이거는요, 못 팔아요. 여기서 단타 치시는 분들 못 판다니까요. 못 팔아요. 한 번 더 얘기해 드릴게요. 못 팔아요, 이거. 많이 떠있는 주식들 막 이렇게 매매하시는데 본돈도 잘 안 올 거고 손실 많이 날 거예요. 제가 자꾸 다른 쪽을 얘기했던 거예요. 바닥에 있는 것들 보라고. 응? 조심하시라고요. 브릿지텍 회사 자체는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많이 올랐잖아요. 응? 많이 올라. 참고하시라고. 야, 그리고 우리 낮에 회원들 강의해 드릴 때 이건 해드렸는데 이거 보세요. 딴 것도 보여드릴게요. 비교를 해볼까요? 미래에셋 벤처 투자하고 창투사 중에 보면 야물딱지게 올라오는 게 하나 있거든요. 창투사 중에 지금 거래도 막 늘어나면서 여기가 4,000원이고요. 4,000원, 4,500원 여기는 이제 6,000원대예요. 그럼 대충 계산해도 50%는 올라온 거예요. 요만큼만 따져도. 근데 지금 이게 어떤 줄 아세요? 물론 이제 내려올 수는 있어요. 거래도 좀 나왔고 여기 걸리는 자리이기 때문에 더 이상 추가 급등 안 나오면 아마 내려올 거예요. 그런데 현재까지는 안정적인 게 뭐냐? 분 차트를 보세요. 자, 30분 봉으로 30분 봉으로 보는 이유는 기간이 기니까. 네. 1월 30날부터 딱 어때요? 사실 여기서부터 그러긴 했는데 여기 빼고 운봉이니까 들고 돌리죠. 돈 들어오니까 들고 돌리고 돈 들어오니까 들고 돌리는 거예요. 아직 안 끝난 거예요. 아직 진행 중이에요. 지수가 꺾이면은 내려올 가능성이 높고 지수가 버티면서 호재가 나온다? 그럼 또 갈 수도 있어요. 린드만 아시아죠. 이해되세요? 네, 이런 차트가 좋은 차트예요. 만약에 이제 이런 종목을 여기서 스윙으로 샀다. 스윙으로 그러면 좀 더 가져가도 상관없어요. 단타 지금 들어가기엔 좀 그렇고 많이 올랐으니까. 저점 대비 50% 넘게 올라왔는데 지금 들어가서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시려고요. 창투사 아직 안 간 것도 몇 개 있는데. 응? 자,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어요. 나무기술. 우리 이 방에서 다 판 건데 나무기술이 일봉 차트로 보면 이런 거잖아요. 들어서 이런 식으로 딱 올라갔죠. 그러니까 이때는
여기서 단기를 해도 편하고 스윙을 해도 편하고 다 편해요. 다 할 수 있어요. 스윙이 잘 된다는 얘기는 그 안에 단기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 잘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에서 지금 보시면 지금은 좀 문제가 돼요. 왜냐면 아까 브릿지 텍처럼 이게 비슷한 건데 여기도 보면 단기 고점 찍고 떨어졌다가 순간적으로 이런 캔들이 하나 나왔거든요. 자, 브릿지 텍이랑 비교해서 볼까요? 다시 비슷한 것 같으세요? 그럼 1번 한번 찍어보시고 이 부분만 하락했다가 21선에서 캔들 이렇게 나오잖아요. 비슷해 보이세요? 응? 이해가 안 가세요? 자, 거의 안 찍으시네, 그죠? 네. 보세요. 안 찍어도 돼요. 네, 이해가 안 가신 것 같아요. 보면 음봉이 그러니까 쭉 단기 급등했잖아요. 한 2배 정도. 2배 정도 상승한 다음에 피곤할 테니까 살짝 음봉 맞고 떨어지죠. 그럼 고점 대비 15%에서 한 20% 떨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21선쯤에 와가지고 잠깐 상승이 나와요. 12% 거래량이 좀 늘고, 근데 분차트를 열어보면 순간 들었다가 바로 뺀 거고요. 나무 기술을 보시면 나무 기술 다시 자, 올라갔다가 음봉 2개 떨구죠. 근데 21선에서 다시 양봉 하나 나오죠. 근데 이제 그날 상승하다가 실패하죠. 이건 이날에 16%까지 올라갔습니다. 거래가 좀 더 있고, 네. 그리고 나서 다시 21선을 깨죠. 이게 불안정한 거예요. 자, 분차트를 볼게요. 자, 여기 잘 올라갈 때하고 1월달에 잘 올라갈 때와 지금 현재하고 분차트를 비교해 보면 이거 되게 고급 강의예요. 제 입으로 얘기하기 좀 그런데 이거 고급 강의라고요. 근데 지금 아까 1번 찍어보라고 했는데 거의 안 찍더라고요. 이해 안 가세요? 쉽게 얘기하는 건데. 상승 여력이 남아있을 때, 주가가 추가 상승 여력이 남아있을 때 분차트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개인들이 물리기 시작했을 때 분차트를 비교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중요한 거라고요. 네. 1월 달부터 보면 1월 시작하자마자 들어와서 돌리고 이해가시죠? 우리는 여기쯤에서 팔아버렸어. 우리 방에서. 근데 지금 어때요? 해서 올라왔는데 여기 매물대가 생겼겠죠? 여기를 저항 걸려갖고 바로 확 빼버리죠. 거래 되게 많고. 근데 그전 어땠어요? 주가가 올라와서 돌리면 이게 지지하는 매물대였죠? 마찬가지. 올라가다가 떨어져도 여기를 지지하고, 올라가다 떨어져도 지지하고, 꾹꾹 밟아주면서 올라왔잖아요. 근데 지금 어때요? 지지하는 게 아니라 저항 걸린다고요. 그리고 여기 전저점을 깨기 일보 직전이죠. 만약에 여기 깨지죠? 올라올 때 여기 또 저항 걸려요. 그러면 주가가 추가 상승이, 그러니까 주가가 계속 올라올 때는 계단으로 밟으면서, 계단을 만들면서 올라가는데, 떨어질 때는 계단을 거꾸로 계단 타고 내려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런 데서는 물타기 하시거나 여기서 반등을 노리는 매매를 하시면 안 돼요. 아니 왜 안 돼요? 여기 반등 나오는데 당신이 뭔데 하지 말라야, 이럴 수도 있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는 순간적으로 올렸다가 순간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못 팔아요. 근데 이런 데서 매매를 하면 편한 게, 팔려고 했는데 못 팔았어요. 2, 3일 있다 팔면은 더 좋은 거죠. 팔았어야 되는데 깜빡했어요. 병원에 누워있느라고 잠깐 의식을 잃었었거든요. 그래서 깨어나 보니까 더 비싼 거예요. 이때는 여유를 부리면서 배짱을 부리면서 팔 수 있는데, 여기서는 그게 안 돼요. 여기서는 맨날 쳐다보고 있어야 되고, 한눈 팔면은 못 팝니다. 그리고 여기서 욕심 조금만 더 냈다가는 못 팔아요. 근데 여기서는 욕심 내도 괜찮으세요, 사실. 근데 지금은 큰일 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브릿지텍이나 나무 기술에서 나온 이게 같은 캔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그리고 오늘 솔트룩스 있죠? 솔트룩스에서 나온 캔들은 어떤 걸까? 여기까지 하고 이제 끝내죠. 솔트룩스. 아까 안 좋은 거라 그랬잖아요, 그죠? 네. 이 캔들은 좋은 걸까요? 더 안 좋은 거라니까요.
주가가 처음에 올라올 때 터졌던 거래량만큼 나죠. 어디에서? 뒤에서. 분 차트를 보시면 자 어디까지 맺고요? 딱 요 부분까지죠. 매물대 지지가 아니고 매물대 저항인 거예요. 자, 거꾸로 보세요. 올라올 때 되게 잘 올라왔죠? 어떤 식으로 올라왔는데요? 1월달부터 보여드릴까요? 계속 계단이잖아요. 근데 지금은요. 여기서부터 떨어지죠? 천천히. 횡보를 이렇게 길게 하잖아요? 그럼 뭐가 생겨요? 매물대. 근데 깨졌죠? 여기서 한번 13일날 월요일날이죠? 급등을 시도했는데 어디까지 가요? 어디까지 가다가 떨어졌어요? 그 매물대, 여기 매물대거든요. 여기 요 부분에 매물대예요. 거기 밑에서 걸리죠? 올라오다가 또 흘러내려요. 자꾸 성공을 하는 게 아니라 자꾸 실패를 하고 있어요. 그 지금 이게 위험한 거예요? 안전한 거예요? 저는 위험하다고 봐요. 끝내주는 호재가 나와서 상한가가 주면 천만다행인데 오늘은 거래가 무지하게 터지고도 여기 근처도 못 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 이런 식으로 되면 점점 위험해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어때요? 올리고 돌리고 올리고 돌리고 내려와도 끌어올리고 내려와도 끌어올리고 계속 그렇죠? 네. 꼭 애기들 막 걸음마 배운 애기들 막 넘어지면 막 엄마 아빠가 막 이렇게 세워주고 막 박수 쳐주잖아요. 막 아이고 잘한다 이러면서 딱 그런 거예요 이게. 근데 지금 뭐예요? 그냥 술이 진짜 완전히 그냥 그 만취하신 분이 그냥 이러면서 그냥 횡설수설하고 가다가 그냥 자빠지고 막 이러는 거예요. 지금 그 단계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기서 또 솔트룩스 또 들고 있는 분들도 제 얘기 듣고 또 분노하실라 조심하시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신규 매수는 자제하는 거고요. 더 갈까봐 수익을 좀 챙겨놓고 물량을 좀 갖고 있는 분들은 신중하게 잘 대응하시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이제 뒤늦게 들어온 개미들, 그러니까 술 취한 개미들 있죠? 뒤늦게. 여기서는 이 종목 사지도 않았던 사람들이 지금 들어와서 막 흥분해 있는 개미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랑 같이 섞여 있어요. 그 사람들이 술 취한 개미들이거든요. 네, 술 취했어요. 같이 한번 수익 내보겠지만 수익 내보자고. 지금 막 술에 취해 있거든요. 솔트룩스 이제 연말에 저기 30만원 간다고. 지금 2만원인데 연말에 30만원 간다고. 거짓말 같죠? 저기 종목 토론방 가서 한번 보세요. 아마 있을걸요? 제가 들어보진 않았는데 반드시 있어요. 뭐 6월달에 뭐 4월달까지 뭐 10만원 가고 뭐 연말에 30만원 간다고. 네. 그러면 다 팔고 나오시면 돼요. 그 사람들의 예언은 잘 안 맞아요. 아무튼 이렇게 생각해서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금요일인데 순환매 얘기, 지수 얘기는 최대한 조금 해드렸고 순환매 얘기하면서 지금 안 물리실 수 있는 좋은 종목과 나쁜 종목을 가려낼 수 있는 딱 필요한 기법 강의 짧게 해드린 겁니다. 네. 낮에 라이브 회원들한테는 이런 강의 많이 해요. 실제로. 근데 이제 저녁 때는 기법 강의 할 시간이 항상 없어요. 왜? 맨날 그냥 심리가 힘드셔가지고 지수 조금만 빠지면 힘들어하시고 종목 조금 빠지면 또 테마주 끝났나 싶어서 힘들어하시고 저녁에는 기법 강의 못해요. 시간도 없고 맨날 심리 잡아드려야죠. 테마주 뭐 움직이는지 그것도 얘기해야 되죠. 그러다 보면 끝나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이 얘기 낮에 했던 얘기인데 밤에 조금 해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좀 다뤘습니다. 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네. 오늘 이번 주는 아무튼 괜찮았어요. 괜찮았는데 다음 주에는 나스닥 증시가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약간 개인들의 투매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조금 지켜봐야 돼요. 네. 아무튼 AI 테마주가 최근에 빠진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닙니다. 돈이 다른 쪽으로 갑니다. 근데 아까 얘기했었던 건설주나 철강주들 있죠? 그건 거의 생바닥이거든요. 그럼 거기에 돈이 오래가 있나요? 아니요. 잠깐 갔다 다시 와요. 그리고 IT 소프트웨어가 끝난 게 아니고 또 몇 달 동안 조정받는 게 아니라 이 중에 조금 올려놓고 안 간 것도 있어요. 글로 와서 그쪽으로 다시 가요. 어제 제가 아직 대통령 순방 2달이나 남았는데 왜 그걸 지금 얘기했겠어요? 지금이 제일 싸거든요. 네. 바닥에서 사고 싶은 거 좋아하시는 분도 지금 사시면 되고 단타만 치고 싶다 괜찮고 네. 그쪽에서 하시면 돼요. 이쪽은 차트가
잘 만들어져 있고 나스닥이 떨어지든 말든 안 빠져요. 네. 아까 강 건너에 있는 것들 그쪽에 걸 잘 사시면 돼요. 대신에 IT 소프트웨어가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이쪽도 같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유니온이 이게 아까 상한가 나왔는데 우리방 종목인데 거래소에 상한가 딱 하나 나왔는데 그게 유니온이에요. 네. 기분 되게 좋더군요. 왜냐하면 월요일날 팔 생각하니까 월요일날 좀 팔아드리려고 하는데 아무튼 뭐 1월 초까지 막 흔들었어요. 아유, 네. 아무튼 명심하세요. 특히 우리 회원들 최근에 매집 여기 뭐 아무 흔적도 없죠. 세력이 매집이 돼 있었는데 본의 아니게 고생을 좀 한 거예요. 근데 요즘에 다 그랬잖아요. 그죠? 개별 주건, 대형 주건 다. 그죠? 네. 근데 세력이 매집돼 있으니까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올라올 때 예쁘게 잘 팔면 돼요. 그래서 오늘 낮에 회원들 유니온이랑 유니온 머티를 갖고 있는 분들 확인해 보니까 꽤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 해드렸어요. 주말 동안에 중국이 미국한테 더 까불었으면 좋겠다. 왜냐면 중국이 미국한테 까분다는 얘기는 한번 해보자고 이렇게 또 막 그러는 거거든요. 공산당이 제일 잘하는 게 협박이에요. 공갈 협박. 그러면 이제 중국과 미국 간의 긴장감이 더 커지겠죠. 그러면 다음 주에 또 안 좋은 얘기 많이 나올 테니까. 그러면 유니온 머티를 많이 가는 거니까. 그래서 주말에 그런 기사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까지 했어요.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지만. 네. 근데 아무튼 이제 뭐 다음 주에 또 잘 팔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종목들이 회복이 또 많이 될 겁니다. 그래서 주말 잘 보내시고 뭐 여기 히토로 관련 테마주들 궁금하신 분들은 제 뒤에 방송 이어서 하시는 김 시장님 방송을 잘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두루두루 순환매에 대해서도 알려드렸고 기법 강의도 해드렸고 바닥에서 뭐가 움직이는지도 살짝 얘기해드렸으니까 잘 참고해서 다음 주도 좋은 수익들 많이 내셨으면 좋겠어요. 혼자 하기 힘드신 분들은 저항하지 마시고 버티지 마시고 빨리 들어오시고요. 아셨죠? 네. 늦게 들어오시면 여러분도 손해예요. 저는 손해 아니에요. 지금도 회원들 많이 계세요. 근데 손해보시는 건 여러분들이에요. 주식 늦게 사도 손해보는 건 여러분들이죠. 제가 아니라. 맞죠? 네. 자, 여러분들 편안하게 푹 쉬시고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즐거운 주말 보내십시오. 네, 감사합니다.